어젯밤 잠자리부터 잠시 떠올려 보실까요? 과연 몇 시간이나 주무셨는지, 그 사이에 몇 번이나 깨셨는지, 그리고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몸이 정말 가벼웠는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 중 하나라도 자신있게 예라고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지금 이 시간을 절대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면과 뇌 회복을 연구해온 박사 윤재범입니다. 여러 장기 연구에서 잠이 부족한 상태가 단 몇 주만 이어져도 뇌 기능이 크게 떨어지고 밤새 뒤척이는 동안 뇌 깊은 곳에 노화 물질이 차곡차곡 쌓인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마그네슘 숙면 조합 한 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잠드는 시간은 짧아지고 새벽에 깨는 횟수는 줄어서 아침의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밤새 뒤척이는 분들을 만나다 보면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십니다. 잠들기까지 1시간 넘게 걸리거나 새벽 3시쯤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함이 없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단순히 피곤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뇌에서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기억력이 흐려지고 낮 동안 집중력이 떨어지며 심지어 감정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뇌가 스스로를 청소하고 회복하는 절대적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체 시계가 무너지고 멜라토닌 분비가 불규칙해지면서 생기는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올바른 방법으로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마그네슘 숙면 조합은 단순히 마그네슘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식과 함께 먹고 어떤 시간대에 몸에 신호를 주느냐가 핵심입니다. 혹시 밤잠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계시다면 어떤 상황인지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가능한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읽고 직접 답글도 남겨드릴 겁니다. 더 많은 분들이 숙면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잠이 달라져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72세 장모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축 처져 계셨어요. 최근 들어 잠을 거의 못 자고 새벽이면 꼭 같은 시간에 눈이 떠져 버린다고 하시더군요. 낮에는 의자에만 앉으면 꾸벅꾸벅 조는 자신을 보면서 우울해지신다며 한숨을 쉬셨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 예전에도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을 많이 만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장모님은 평소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편이라 마그네슘도 꾸준히 드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드시는지 여쭤보니 아침 공복에 물과 함께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문제가 보였습니다. 마그네슘은 그 자체로도 좋지만 멜라토닌 생성을 돕는 다른 영양소들과 함께 저녁 시간에 섭취해야 수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또 밤 10시가 넘어서도 거실 조명을 환하게 켜놓고 텔레비전을 보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밝은 빛은 뇌에 아직 낮이라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제가 드린 건 작은 습관 하나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2시간쯤 지나서 따뜻한 우유 한 컵에 바나나 반 개와 호두 4알을 함께 드시고 그 후에 마그네슘을 200mg 정도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밤 9시 이후에는 거실 조명을 절반으로 줄이고 텔레비전 대신 라디오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고 햇빛을 15분 정도 쬐는 것도 함께 실천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쯤 지난 뒤 장모님께서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어제는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잤다며 요즘은 눈 뜨는 순간이 달라졌다고 웃음을 보이셨어요. 낮에 졸린 시간도 줄었고 무엇보다 기분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도 큰 힘이 됐습니다. 사실 수면 문제는 약이나 특별한 치료보다 생활 속 작은 조정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마그네슘 조합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잠을 방해하는 진짜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마그네슘이 왜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체 시계가 낮과 밤을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젊었을 때는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는데 60대 이후로는 밤 11시가 되어도 잠이 안 오고 오히려 새벽에 눈이 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생체 시계 자체가 흐트러졌다는 신호입니다. 국내 수면생리 연구에서 60대 이후 멜라토닌 분비 패턴이 불규칙해지는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밤이 왔다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인데 이게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피곤해도 잠들기 어렵습니다. 제가 만난 69세 김영수님은 새벽마다 꼭 두세 번씩 깼고 낮에는 졸음이 쏟아져서 소파에 앉기만 하면 꾸벅꾸벅 조셨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밤과 낮의 경계가 더욱 흐려지고 결국 수면의 질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침 햇빛을 15분만 꾸준히 보는 것만으로도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출 수 있습니다. 햇빛은 뇌에 지금이 낮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가 쌓이면 밤에 멜라토닌이 정확한 시간에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다만 선글라스를 쓰면 효과가 떨어지니 자연광을 눈으로 직접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침 햇빛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보셨나요? 깊은 수면이 부족한 것도 큰 문제입니다. 잠은 단순히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뇌가 스스로를 청소하고 몸을 회복시키는 핵심 시간입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뇌척 수액이 뇌 전체를 흐르면서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억력이 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해외 수면기관 조사에서 깊은 수면이 10% 이하인 사람은 기억력 저하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4세 박명자님은 수면 측정을 해보니 깊은 수면 비율이 6%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머리가 멍하고 어제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경우 잠들기 전 90분부터 밝은 화면을 끄고 조명을 줄이면 깊은 수면이 증가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켜서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또 취침 직전에 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뇌가 다시 깨어나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요즘 잠들기 1시간 전 혹시 아직 화면을 보고 계시지 않나요? 스트레스 호르몬도 수면을 방해하는 큰 요인입니다.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은 원래 아침에 높아져서 우리를 깨우고 저녁으로 갈수록 낮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만성 스트레스나 불안이 쌓이면 코르티솔이 밤에도 높게 유지되면서 입면이 늦어지고 새벽각성이 증가합니다. 국외 노년층 스트레스 패턴 연구에서 코르티솔 수치가 높은 집단은 수면 만족도가 크게 낮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70세 조동일님은 잠들기 전 걱정이 많아서 침대에 누워도 40분 이상 뒤척이곤 했습니다. 내일 병원 예약, 자녀들 걱정, 경제적인 고민 등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는 잠들기 2시간 전에 조용한 호흡을 3분만 해도 코르티솔이 완화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동작을 반복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이완됩니다. 다만 과도한 카페인은 코르티솔 변동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니 오후 3시 이후로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잠들기 전 어떤 생각들 때문에 눕고도 오래 깨어 계신가요? 이제 마그네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은 멜라토닌 합성을 돕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미네랄입니다. 우리 몸에서 300가지가 넘는 생화학 반응에 관여하는데 특히 수면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수면 시간이 평균 42분 늘었고 새벽 각성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만난 66세 윤상혜님은 혈액 검사를 해보니 마그네슘이 결핍 상태였습니다. 평소 식사량이 적고 가공식품을 자주 드셨는데 이런 식습관은 마그네슘 섭취를 부족하게 만듭니다. 마그네슘을 보충하기 시작하자 일주일 만에 새벽 각성이 줄고 2주 후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마그네슘을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입니다. 음식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율이 높아지고 숙면 효과가 올라갑니다.
공복에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될 뿐 아니라 속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카페인을 드신 후 3시간 내에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흡수가 떨어지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그네슘, 혹시 지금까지 단독으로만 드시진 않으셨나요? 식사 리듬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늦은 저녁 식사는 생체 시계를 혼란시키고 수면 질을 떨어뜨립니다. 우리 몸은 해가 지면 소화 기능도 함께 느려지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밤 9시나 10시에 식사를 하면 소화기관이 활성화되면서 체온이 올라가고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국내 노년층 라이프스타일 연구에서 저녁 식사 시간이 늦을수록 수면 유지력이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68세 한은경님은 손자들이 늦게 퇴근하는 아들 가족과 함께 살면서 저녁을 밤 10시쯤 드시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들 시간이 자정을 넘기고 새벽에도 자주 깨서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저녁 식사를 7시 이전에 끝내고 밤에 출출하면 간식 대신 따뜻한 물 한 컵을 드시라는 것이었습니다. 3주 만에 밤중 각성이 절반으로 줄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도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반 전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따뜻한 물 한 컵으로 위를 안정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저녁 식사는 보통 몇 시쯤 끝나시나요? 지금까지 잠을 방해하는 5가지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생체 시계 교란, 깊은 수면 부족, 스트레스 호르몬 불균형, 마그네슘 결핍, 그리고 잘못된 식사 리듬입니다. 이 5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여러분의 밤을 힘들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실제로 효과를 본 마그네슘 숙면 조합과 생체 시계 회복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조합은 바나나, 호두, 따뜻한 우유입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과 비타민 B6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멜라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져야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신경을 안정시키고 따뜻한 우유는 체온을 살짝 올렸다가 내리면서 졸음을 유도합니다. 이 3가지를 함께 먹고 마그네슘 200mg을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다만 바나나는 취침 직전에 과도하게 먹으면 위가 더부룩할 수 있으니 잠들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전쯤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보통 바나나 1개, 호두 4알, 따뜻한 우유 200ml를 권합니다. 이 조합은 특히 잠들기 전에 머리가 복잡해지고 생각이 많아지는 분들께 효과적입니다. 잠들기 전에 머리가 복잡해지는 편이신가요? 두 번째는 아몬드와 키위 조합입니다. 아몬드는 마그네슘 함량이 높고 비타민 E도 풍부해서 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키위는 천연 멜라토닌 함량이 높아서 새벽 각성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뉴질랜드 수면 연구에서 키위를 잠들기 전에 꾸준히 먹은 그룹은 수면 시간이 늘고 깊은 수면 비율도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다만 키위는 산도가 있어서 속이 약하신 분들은 살짝 데우거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더 편안합니다. 저는 아몬드 5알과 키위 1개, 그리고 마그네슘 200mg을 권합니다. 이 조합은 새벽 2시나 3시쯤 자주 깨시는 분들께 특히 효과적입니다. 키위의 멜라토닌이 수면 유지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자주 깨시나요? 세 번째는 코코아, 두유, 꿀, 시나몬 조합입니다. 무가당 코코아에는 테오브로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심박 리듬을 안정시키고 혈류를 개선해서 몸을 이완시킵니다.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과 트립토판을 공급하고 꿀은 소량의 포도당으로 세로토닌 생성을 돕습니다. 시나몬은 혈당을 안정시켜서 야간 각성을 줄여줍니다. 다만 당이 들어간 코코아는 오히려 각성을 유발하니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는 두유 200ml에 무가당 코코아 1스푼, 시나몬 반 티스푼, 꿀 소량을 넣고 따뜻하게 데운 후 마그네슘을 함께 드시라고 권합니다. 이 조합은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분들께 좋습니다. 코코아의 테오브로민이 긴장을 풀어주고 시나몬이 혈당을 안정시켜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으신가요? 이제 식습관 외에 생체 시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침 햇빛입니다. 기상 후 30분 안에 자연광을 15분에서 20분 정도 받으시면 멜라토닌 분비 시작 시간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줍니다.
우리 뇌에는 식욕차상액이라는 생체 시계가 있는데 이게 빛을 감지해서 하루 리듬을 조절합니다. 아침 햇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식욕차상액이 지금이 낮이라는 신호를 받고 그 신호가 쌓이면 저녁에 정확한 시간에 멜라토닌이 분비됩니다. 실내 조명은 아무리 밝아도 자연광의 10분의 1 수준이라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창문을 열거나 밖으로 나가서 자연광을 직접 받으셔야 합니다. 흐린 날에도 실내보다 훨씬 밝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산책을 하시면 더 좋고 발코니에서 창문을 열고 햇빛을 쬐셔도 됩니다. 내일 아침 햇빛 받을 준비되셨나요? 일정한 기상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말이든 평일이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생체 시계가 빠르게 안정됩니다. 잠드는 시간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일어나는 시간만큼은 고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일단 기상 시간이 고정되면 몸이 그 리듬을 학습해서 자연스럽게 잠드는 시간도 당겨지기 시작합니다. 주말에 늦잠을 자면 생체 시계가 다시 흐트러져서 월요일 아침이 힘들어집니다. 저는 정해진 시간에 알람을 맞춰놓고 최소 2주 이상 유지하시라고 권합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어도 일주일쯤 지나면 몸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아침 시간은 일정하신가요? 저녁 루틴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밝은 조명을 절반으로 줄이고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화면을 최대한 멀리 하세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몸이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시고 가습기를 틀어서 습도를 40에서 60%로 맞추시면 호흡이 편안해져서 깊은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 섭취 시간도 조절하셔야 합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4시간에서 6시간인데 완전히 몸 밖으로 빠져나가려면 10시간 이상 걸립니다. 오후 3시 이후로는 커피, 녹차, 홍차를 피하시고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캐모마일 차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습관적으로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낮잠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낮잠을 자면 밤에 잠들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낮에 너무 졸리시다면 오후 2시 이전에 20분 이내로만 주무세요. 30분 이상 자면 깊은 수면에 들어가서 깨어났을 때 오히려 더 피곤하고 밤 수면도 방해받습니다. 낮잠보다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으로 졸음을 이겨내는 게 장기적으로 더 좋습니다.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깊은 수면이 증가합니다. 다만 잠들기 3시간 전까지는 운동을 끝내셔야 합니다. 운동 직후에는 체온이 올라가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서 오히려 잠들기 어렵습니다. 아침이나 오후 시간에 산책을 하시면 햇빛도 받고 운동도 되어서 일석이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침실 환경을 정리하세요. 침실은 오직 잠만 자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를 침실에 두지 마시고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도 끊으세요. 뇌가 침실을 잠자는 곳으로만 인식하게 되면 침대에 누웠을 때 자동으로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암막 커튼을 설치해서 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소음이 신경 쓰이시면 귀마개나 백색 소음 기계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모든 방법을 한꺼번에 다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알려드린 마그네슘 조합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그리고 아침 햇빛과 일정한 기상 시간, 이 2가지만 추가로 지키시면 분명히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생체 시계가 회복되고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잠 좀 잘 자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상식과 오래된 습관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그 결과로 뇌와 몸의 회복력까지 흔들리고 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짚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잠이 얕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생체 시계가 흐트러진 데 따른 관리 부족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반대로 올바르게만 관리하면 깊은 수면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잠을 소홀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억력이 점점 흐려지고 새벽마다 눈이 떠져서 다시 잠들기 어렵고 낮 동안 만성 피로에 시달립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감정 조절도 힘들어져서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우울감이 커집니다. 뇌에서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 치매나 인지 기능 저하 위험도 높아집니다. 밤잠이 부족한 상태가 몇 주만 이어져도
뇌 기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번 확인됐습니다. 수면은 건강의 기초이자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오늘 알려드린 마그네슘 숙면 조합과 5가지 생활 리듬 조정법을 적용하면 몸이 다시 제 시간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밤에는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잠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며 깊은 수면 비율이 증가합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는 상쾌하게 눈이 떠지며 낮 동안 집중과 활동 에너지가 커집니다. 기억력이 선명해지고 감정도 안정되어서 일상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잠이 좋아지면 삶의 속도가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체 시계가 회복되면 몸이 스스로 잠들고 깨는 리듬을 찾습니다. 멜라토닌이 정확한 시간에 분비되고 코르티솔이 낮에는 높고 밤에는 낮아지는 자연스러운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뇌는 깊은 수면 동안 노폐물을 씻어내고 낮 동안 학습한 정보를 정리하고 저장합니다. 면역력도 올라가고 세포 재생도 활발해져서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집니다. 수면은 그 자체로 최고의 치유 시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의 단 하나의 제안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밤 3가지 조합 중 본인에게 맞는 것을 한 번만 실천해 보세요. 잠들기 전에 머리가 복잡하신 분은 바나나 호두 우유 조합을, 새벽에 자주 깨시는 분은 아몬드 키위 조합을,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은 코코아 두유 조합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마그네슘 200mg을 함께 드시고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햇빛을 15분 받아보세요. 단 하루만 해도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지실 겁니다. 그 작은 변화가 일주일을 만들고 한 달을 만들고 결국 새로운 수면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시작이 반복되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처음 며칠은 낯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고 저녁에 조명을 줄이는 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시면 몸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2주가 지나면 변화가 느껴지고 한 달이 지나면 이게 일상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자리 잡습니다. 수면은 나이와 상관없이 관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70대든 80대든 지금 시작하면 충분히 개선됩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깨우는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그네슘 말고도 시니어분들께 실제로 큰 도움을 주는 또 다른 숙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멜라토닌보다 더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수면을 개선하는 방법, 그리고 깊은 수면을 늘리는 특별한 호흡법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패턴이나 고민을 남겨주세요. 저는 가능한 모든 댓글을 직접 확인하고 반드시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주변의 잠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조합부터 시작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 밤 꼭 편안한 잠 이루시길 바랍니다.